스 의원이 인물 영입을 위해서요. 네, 이제껏 직접 찾아가 만난 분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송호창 의원이 출연해 말하기로는 한 6, 7명 정도 된다. 이분은 많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거절을 단호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 총장, 국무총리, 동방성장 전도사. 이번에는 야구책까지 내줬습니다. 멋진 분입니다. 정운찬 전 총리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구 예찬이요. 그죠? 네. 근데 왜 여기 야구 바보라고 했습니까? 야구 바보 정운찬의 인생야. 왜 야구 바보라는 걸 여기 붙였죠? 뭐, 야구라면 축구 못 산다는 뜻입니다. 아, 야구라면 축구 못 산다? 네. 근데 야구에 이렇게 빠졌으면서 공부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뭐,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서울대 나오시고 왜 그러세요? 공부도 하면서 야구에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야구 너무 많이 보느라고 예. 박사학위가 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아, 야구에 심취해 있어서. 그래도 후회 안 하시잖아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교수 면접할 때는 네. 야구 때문에 득도 봤습니다. 그래서 실도 있었지만 득도 있었습니다. 아, 교수 면접할 때 어떻게 야구 때문에 득을 보셨습니까? 네, 제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 되려고 면접을 하는데, 네. 한 2박 3일 동안 면접을 했습니다만, 네. 첫째 번 만난 교수가 저보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아냐. 그래서 네. 머뭇머뭇했더니 야구에 대해서 아냐. 그러길래 한 1시간 이상 야구 얘기를 했더니, 두 번째 면접하는 분 보고 야구 좀 아는 거 보니 미국 문화도 좀 아는 것 같다. 우리 학교 교수하기에 별 지장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엿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야구 때문에 실도 있었지만 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콜롬비아 교수 면접 볼 때 미국 야구에 대해서 내가 워낙 좀 아니까 이 사람 교수 돼도 상관이 없다. 미국 생활 잘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왜 야구를 통해서 인생에 뭘 배울 수 있죠? 글쎄, 인생하고 야구랑 비슷하다면서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운동은 다른 구기는 공을 골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네. 골에 공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데 네. 야구는 사람이 홈베이스에 들어와야 점수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인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야구는 그야말로 9회 말 네.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까지 봐야 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끝날 때 가봐야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 끝나긴 하지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인생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한테 네.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클로징을 그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자랐다면서요? 네, 제가 워낙 어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사를 오셨어요, 서울로.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인데. 네. 그리고 나서는 3학년 초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가 5남매였습니다.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초에. 그러면 그 중에 막내십니까? 막내였습니다. 막내. 네, 5남매였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당시 수도여자 의과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나중에 우석대학으로 편입되고 네. 고려대학으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만 네. 거기서 병상 시트를 세탁해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셨으니 얼마나 병원에 가면 이제 시트 아주머니들, 청산 아줌마들 하는데 그걸 어머님이 하셨군요. 네, 그걸 받아다가 우리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나누어 주시는 걸 봤는데 네. 다시 말해서 하청받은 걸 재하청하셨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그때 공정하게 재하청 주셨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하셨고 따라서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저는 한 번도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가슴 아픈 얘기네. 중3까지 점심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네, 없다. 한 7년 동안. 그래서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수돗물 먹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뒷동산 가서 그냥 산바다 내려오고 했죠. 그리고 그 7년 동안에는 쌀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날하고 생일날하고 제삿날 빼놓고는. 네. 아침에는 미국에서 원조로 보내온 옥수수 가루로 떡해 먹고 저녁에는
옥수수 가루로 죽해 먹고, 세월 괜찮을 때는, 사정이 좋을 때는 뭐 수제비도 먹고 보리밥도 먹었습니다만. 수제비 먹을 땐 사정이 좋은 날. 네, 쌀밥 먹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점심을 하루도 먹은 적이 없었다. 사실 저희 때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네, 저도 70년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점심 때 한 반 정도는 도시락을 못 사갖고 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무상급식은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면 이게 합당하긴 한 것 같아요. 먹는 거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잘 사는 시대가 돼서 굳이 무상급식까지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너무 고생이 돼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네. 뭐 거의 가출하다시피 했죠. 아, 가출해서. 네,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네. 뭐 사정을 물어보시더니 가정교사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입주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아, 밑에 후배 가르치는. 네. 그래서 비교적 여유 있는 집에 가서 가정교사를 했기 때문에 점심 먹고요. 처음으로 도시락 싸봤고 아침 저녁 쌀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그 당시에 꼭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저희들한테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안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암묵적으로는 전혀 반말을 안 하셨어요. 네. 자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네 정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한테, 저 후배들한테도 반말을 거의 안 쓰게 된 거는 거기에 연유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말을 좀 부드럽게 하게 되면은 사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반말을 안 하셔서 저 지금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아주 명시적으로 가르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 먹을 때 네. 밥상에서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네.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 끝틀인데 저기 끝틀에 있는 게 내가 이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막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러지 마라. 여기 가까운데 손 닿는 데만 먹어라. 네. 근데 사실 저희 집에 손에 닿지 않는 반찬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네, 나중에 아마 잘 살 때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분에 맞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 들고, 무리하지 말고.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혹시 잔치집에서 부르더라도 3번 이상 간곡하게 초대하지 않으면 가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세상 살 때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제가 2002년에 서울대학교 총장 네. 선거에서 당선된 날, 네. 저를 돕던 후배 교수가, 선생님, 이번 총장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내심 저를 칭찬할 줄 알았더니, 네. 정부에서 이런저런 요직을 주는데도 안 가는 걸 보고 교수들이 학교를 사랑하나 보다 해서 시켜준 거니까 네. 절대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얼핏 생각난 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네. 정부에서 오라고 그럴 때 매번 한 메신저를 2번은 보내고 3번 안 보내대요. 그러니까 3번까지 왔으면은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꼭 그건 네. 꼭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3번을 불렀을 때 가라. 이 부모님의 말씀. 네. 그런데 보통 정부에서 한 2번까지는 콜 오는데 내가 2번 거절하면 3번째는 안 오더라, 이런 얘기네요. 제가 물론 뭐 준비가 네. 안 돼서 안 갔다고 이유는 됐었지만, 네. 항상 그 메신저들이 올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거 장관직 제의 올 때, no.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예, 이렇게. 예, 총재. 예. 네, 그래서 3번은 와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좀 나긴 났었습니다만, 예. 그때 별 준비가 안 돼서 안 간 것도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국무총리 하실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3번 오신 거네요. 메신저가. 뭐 3번 더 왔죠. 3번 더 왔죠? 그러니까 우리 정운찬 총리를 모셔가실 분은 앞으로 이 3번 반드시 찾아가라, 3번 이상. 이거를 제가 오늘 방송에서 힌트를 드리면 되겠고. 지나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철수 신당에서도 3번 안 찾아왔습니까?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안 가기로 하신 거죠?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전혀 없고.
뭐 죄송하지만 안철수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 친당 처리하고 또 대권 후보도 나오려고 했고 앞으로도 대권 주장하실 분인데 그래도 총리까지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무슨 덕담이나 조언 한마디만 해줄 거 있습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은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혹시 조언을 네. 준다면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생각은 좀 납니다만 뭐 제가 그분은 벌써 정치를 하셨고 저는 뭐 정무적 일은 해본 적은 있지만 정치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세계에 살았는데 정치 세계에 있는 분 보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귀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귀하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무언가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매스컴에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여러 네, 가지로. 예. 안철수 의원이 좀 근데 최장직 교수나 윤여준 뭐 장관이나 여러분들이 갔다가 또 다 그냥 팽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사람이 정말 모셔갈 때는 귀하게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나오신 분들 이야기 좀 들어오면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저기구나. 네, 귀하게 써라. 그 굉장히 귀한 얘기예요. 뭐 안철수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정치인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모든 정치인에게 말씀입니다. 네.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네. 자, 동반성장 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네. 결실이 좀 있었습니까? 뭐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네. 오늘 점심시간에 네. 어떤 사업하는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그분 말씀이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마우냐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그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이런저런 발주를 할 때 네. 대기업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아주 지금 상황이 좋아졌다. 작년에 비해서 아주 좋았다.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동반성장위원장 할 때 뭐 서너 가지 주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주를 할 때 대기업 위주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 위주로 해라. 좀 자격을 낮춰라. 그죠?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대기업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도 문제 많아요. 그 차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청을 받거든요. 거꾸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을 해서 LED 조명등 같은 거 네.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82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LED 하는 조명등 하는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와갖고 정말 고맙다 그래서 뭐가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재작년에 네.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네. 30억 매출을 올렸으나 작년에는 대기업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20억밖에 매출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갖고 작년에 40억 매출 예상한다고 아주 고맙다는 말씀 한 적도 있고. 뿌듯하시겠네, 그런 얘기. 아니, 기분이 좋아요. 사실 지금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실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때 과거에는 아무런 미안함 없이 떳떳하게 했는데 요새는 조금 자제할 뿐만 아니라 혹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동방성장 위원장으로서 했을 때의 그 개념과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이거 어떻게 약간 좀 입걸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릴 겨를은 없지만 네. 경제 민주화는 동반 성장을 위한 조건이 아닌가, 필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까지 네. 또 취임 후의 초까지도 경제 민주화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경제 활성화를 네. 내걸면서 경제 민주화 좀 없어졌죠. 소홀하게 하시는 것 네.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이걸 처음에 나오다가 지금 뒤로 빠지는 것 같아서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 지금 그래도 민생 경제, 부동산도 그렇고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무항산 무항심 이야기도 그 JP가 직접 또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경제를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박근혜 정부의 지금 경제 정책이나 지금 경제 여러 가지 그 하시는 거 지금 박근혜 정부 뭔가 좀 조언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뭐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반성장 그리고 경제 활성화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경제 활성화 하려고 하면은 동반성장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네. 동반성장 하려면은 경제 활성화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80년대에는 8%대 성장하고 90년대에는 6%대 성장하고 00년대에는 4%대 성장하고 지금은 2% 남짓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가면 제로네요. 그러다가는 그저 한국이 그렇고 그런 나라가 될까봐 걱정인데 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투자 부진이에요. 네. 투자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지금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네. 설비 투자가 부진했는데 네. 설비 투자 부진의 원인이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안 쓰죠. 투자 대상이 부족하고 네. 다시 말해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상당히 있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기업한테는 첨단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한테는 자금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첨단 핵심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에서는 중소기업한테 돈이 좀 흘러가도록 유도를 해서 네.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유도하는 방법이 제가 2년 전에 제시한 초과이익공이라든지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발주할 때 중소기업이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중소기업이 투자하죠. 투자하면 생산이 이루어지죠. 생산 이루어지면 고용 늘어나죠. 소득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가 대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또는 동반성장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제 활성화에 자동으로 마중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동반성장도 되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꾸 대기업들 보고 투자해달라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규제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네. 규제 푸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규제 푼다고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지금 그 투자 대상인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첨단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막 연결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창조경제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도 잘 설명을 안 하시고 네. 대통령의 스태프들도 잘 설명을 안 하시던데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말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해석이.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오히려 네. 해석하고 싶으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첨단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러자면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제 한국은 연구 및 개발에서 리서치하고 디벨로프먼트에서 네. 연구 중심에서 개발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개발 중심에서 연구 중심. 네, 그러니까 응용 중심에서 기초 중심으로 가야 네. 첨단 핵심 기술이 생기는 것이지. 네. 이제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첨단 핵심 기술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네.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하고 R&D라 그러죠. R&D에서 네. D 중심의 R&D에서 R 중심으로. R&D를 가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죠. 그때 그 D 중심에서 R 중심으로 가는 게 창조 경제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D 중심에서 R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창조 네, 경제다. 그러니까 응용 중심에서 기초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경제 상황을 그러니까 파헤치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지금 말한 대로 동방성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지금 아주 굉장히 필요한데 네. 저 경제 상황을 보면 참 암울합니다. 제 주위에 제가 다니던 소박한 음식점, 네. 소박한 뭐 맥주집들이 네. 문을 닫는 데가 많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지금 뭐 거시 경제 지표로만 보면은 아주 암울하진 않다고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큰 덩치인 삼성전자와 그
네. 관계 회사들 네, 또 현대차, 뭐 현대차와 그 관계 회사들이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잘 나가니까 네. 한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와중에 사실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고 사실 좀 더 길게 봤을 때 한국 경제가 계속 괜찮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죠. 네, 상점들도 다 망하고 현 부총리가 지금 현호섭 부총리가 절벽으로 버스가 절벽 앞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다. 한국 경제가 여기 동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적절치 같습니다. 않고, 네. 지금 절벽까지 안 간 것 같고요. 이 건전한 위기 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또 관료하는 분들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지만 절벽 앞에 간 버스 갔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또 더 불안해 할까 걱정은 됐습니다. 네. 그래도 낙관하지 않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다시 한번 할 기회가 또 오신다면 하시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있습니까 좀? 아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네,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을 동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또 창조 경제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또 한 3번 이상 들어오시면 뭐, 제안이 올 리도 없고, 제가 갈 생각도 없습니다. 제안도 올 일 없고 갈 생각도 없다. 마지막으로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종시 네. 수정안 그때 네. 총리하실 때 강력하게 수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종시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세종시에 대해서 빨리 지금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해야 된다. 뭔가 지금 문제가 크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거 보시면 속상하시겠어요? 좀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세종시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걸 세종시는 국가적 이 재앙.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예 국회가 다 가든지, 네. 아니면은 원점으로 돌리고, 네. 제가 제가 제시했듯이 그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보다는 아주 정말로 잘 사는 기업도시, 네, 또 기업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또 장래를 걱정하는 교육도시 등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행정부 나머지도 다 가고 국회도 다 가든지 네.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는 아예 나라가 안 되죠. 움직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 차관 그 국회에서 매번 부르니까 아예 그냥 서울 여의도 호텔이 다 동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아는 차관 보고 네. 이번 12월에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네. 세종시로 내가 찾아가지 그랬더니 오실 거면 세종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세종시 저 12월에 하루도 없습니다. 세종시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세종시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호텔이고 뭐고 다 동네 그게 공무원들이 지금 다 거기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라기보다 도시 대 도시 경쟁이란 말까지 네.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세종시를 이렇게 엉거주춤한 두 도시로 만들어갖고 도시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세종시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이야기를 총리님 말고도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정말 누군가 나서서, 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거 말을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발언을 안 했습니다만 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네. 국가적 재앙으로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나와주셔서 다음에 꼭 한 번 또 월요일, 그러니까 월 한 번만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죠. 네, 제가 잘 받도록. 아니면 또 야구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